네, 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크게 어려운 자리는 아닙니다. 매매하기에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유의미한 어떤 파동 관점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데요. 네, 지난번 영상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명이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2파가 깨진 게 아니냐, 2파 저점이 깨진 게 아니냐. 두 번째, 1사파가 겹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2파 저점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파 고점을 건드릴 때 그냥 다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럴 때 제가 임펄스에서 스타로서 기준점 항상 2파동 말씀드리죠. 그런데 질문자분께서는 임펄스가 1사파가 겹치면 임펄스가 아니라고 했는데 임펄스가 겹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스탑로스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주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1파가 이런 식으로 더 높게 갔을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이 사실 질문이 어찌 보면 좀 그럴싸한데요. 사실 엘리엇 파동에서는 이제 기초가 조금 개념 정립이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죠. 자, 간단합니다. 1파에서 2파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준점을 제가 2파동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똑같이 찍어보면요, 여기서 1파, 2파, 3, 4, 5로 제가 제시를 드렸었죠. 자, 이 형태죠. 자, 유의미한 구간입니다. 잘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기준점을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래소마다 뭐 어디가 깨진 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깼다고 하더라도요, 조정 관점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결국에 이 자리가 깨지면, 건드려지면 이 임펄스가 틀린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지금 최근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인데, 잘 보시면요, 1파를 높이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실. 예. 1파가 다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카운팅이 이 질문 주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자, 4파가 겹친다라고 칩시다. 1파의 고점. 그런데 1파가 여기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4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2파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잘 기억을 해두셔야 카운팅의 정정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 카운팅이, 이 기존의 이러한 카운팅이, 자, 좀 포장해서 좀 오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분석이나 대응을 좀 하실 수가 있고, 분봉상 무빙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첫 번째, 추세선에 리테스트가 나왔다. 추세선을 받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죠. 오늘 유의미한 거 첫 번째, 파동의 변경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강한 하락은 C에서만 나온다. 일반적으로요, 여기까지를, 자, 전체 ABC 반등을 마무리 짓고, 물론 ABC 형태가 잘 나오지 않지만 ABC 반등을 마무리 짓고 여기서부터 저점을 깨는 하락 파동으로 진행이 될 거였다면, 반등파는 ABC 이후에 나가는 하락 파동은 반드시 5파동 임펄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파동 임펄스로 나갈 거였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 한 번에 내리꽂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려갔다가 반등 주고 그 다음번에 강하게 내려꽂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3파스러운 강한 하락세가 임펄스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바로 꽂았죠.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C 하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A, B, C. C는 A보다 크게 떨어지고 C는 C 파동 자체가 임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반등파 A, B, C도 길게 나가고 A, B, C도 길게 나가기 때문에 C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떤 종목이
고점을 높였는데 갑자기 이 모든 상승분을 되돌리는 저점 갱신이 나온다 라고 할 때는요, 이러한 하락 파동은 C 하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A, B, C가 익스패니드 플랫, 불규칙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 없는 강한 매도세는 일반적으로 임펄스 하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어제 나왔던 이 조정 파동의 범주에서 이 자리를 임펄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전 조정 파동이 A, B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A, B, C로 볼 수 있었고, 추세선을 받는 형태까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전일 나스닥 선물 추세선 받는 자리에서 ABC 마무리로 보았고, ABC 마무리된 위치에서 현재 시간이 지난 지금 동일한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동 카운팅에 대한 부여를, 자, 이 자리를 1파를 부여하고 2파를 부여할 수 있겠죠. 정석적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30분 차트상으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임펄스로 올라가게 되는데, 무난하게 1, 2 찍고요, 3, 4, 5로 찍으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가는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기준으로 이런 자리, 이 파동 짧게 나온 것이라면 이 파동의 위치를 제가 이 자리에 스탑로스로 하나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죠.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결국에 임펄스라는 것은 매 구간이 그 디테일의 차이일 뿐이지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1파가 여기까지 가고 2파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면 이 자리는 건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2파동의 위치는 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열어두셔야 되고요. 관건은 결국에 이러한 소파동 2파가 아니라 중파동 2파를 잡아야 되는 게 원래는 보수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이 투자할 때 취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지만, 중파동 2파가 아니라 결국에 1, 2에서 나가는 거라면 얘는 깨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얘는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2파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 자, 이런 식도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크게 나간다면 이런 식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어제 구간에 대한 적용이 되는 이 원리이고, 특히 이 시장에서는 과한 되돌림의 형태로 2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1월과 작년 10월이 그러한 형태로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을 일단 불규칙, 그리고 이제 규칙 위반 형태로 과한 되돌림,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파, 2파 이후에 3파 상승이 나가는 자리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의 기간에 대해서 항상 1파보다 3파가 웬만하면 크게 갑니다. 절대 규칙은 아니지만 3파에서 가장 좋은 상승과 1파보다 긴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무난하게 1파가 올라간 기간만큼 27일부터 29일까지 갔네요. 그럼 30일부터 7월 2, 3일까지 우상향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1, 2, 3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럼 7월 3일까지 이러한 형태로 일단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임펄스라고 한다면 전체가 4, 5의 형태로 올라가겠죠. 관건은 무엇입니까?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할 때 이러한 추가 상승의 컨펌이 진행이 된다. 이 자리의 돌파는 그 다음 상승의 구간에 대해서 컨펌을 만들어줍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일단 시간봉 캔들 관점에서도 1시간봉 양봉 세워줬고요. 4시간봉도 지금 강하게 양봉 세워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파동 카운팅의 형식,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임펄스 1, 2, 3, 4, 5가 아니라 1파를 변경해 줄 줄 아는 거. 파동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클수록요, 임펄스라면 상승이 더 크게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조정이 진행이 과하게 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한탄하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 토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이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조정이 클수록요, 전체 파동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조정이 크기 때문에 지금 컸기 때문에, 올해 초에 컸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올해 초에 조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짧게 나왔다면요, 상승은 전체 이 정도로 끝이 났을 것이다. 파동의 크기를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는 내용이었고요. 파동의 크기를 구분하는 것과 강한 하락은 C하락일 경우가 많다. 자, 보시면 C하락일 경우가 많죠. 그 지난 6월 그리고 5월에도 보시면 강한 하락 구간들은 대체로 C 하락이었습니다. A, B, C. C에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시 깬다고 하더라도 A, B, C가 나온 위치에서는 반등 파동을 주기 때문에 저점을 깬다 안 깬다는 중요하지 않다. 반등이 나갈 차례에서 반등이 나간다. 조정이 나갈 차례에서는 조정이 나간다. 지금 아마 이 부분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하에 나스닥이 3파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1시간 차트상으로 지난번 영상 카운팅 이어서 보시면요, 3파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나스닥의 카운팅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지난번엔 240불을 제시를 드렸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곧바로 상승 출발을 해주면 베스트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오늘 테슬라가 상승 출발을 하면 3파 상승 되면서 단기적으로 307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형태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각 개별주나 지수들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도 우리가 예측과 적중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QQQ 동일하게 곧바로 쏴줘야겠죠. 32불을 깨지 않고 37불까지 볼 것도 없이 38불을 깨지 않고 나스닥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임펄스 상승이 나가줘야 한다. 그래서 7월 1주차와 7월 2주차는 랠리의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나스닥, 비트코인 모두 지금 분위기가 좋고 차트 형태가 전체적으로 3파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 금융 세력이 좀 잡아 나가지 않을까, 기사나 호재를 좀 쏟아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